당신은 이것을 절대 찾지 못했어야 합니다. 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듣게 될 내용은 의도적으로 묻혔고 위험하고 불안정하며 심지어 금지된 것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작동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빨리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티베트 승려들은 우연히 극도의 집중력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트리거는 명상도, 기도도, 수년간의 연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호흡이었습니다. 뇌를 지속적인 감마파 우세 상태로 강제하는 특정한 호흡 패턴. 현대 신경과학이 최고 집중력, 가속 학습, 거의 초인적인 명료함의 순간과 연관시키는 바로 그 뇌파 상태입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즉시 이해해야 합니다. 감마파는 이완파가 아닙니다. 편안함의 파동도 아닙니다. 감마는 숙련의 운영체제입니다. 감마파가 우세할 때 뇌는 방황을 멈춥니다. 고정됩니다. 소음이 사라집니다. 시간인식이 좁아집니다. 주의 산만은 육체적으로 불편해집니다. 이것이 초기 뇌파 연구자들이 휴식 중인 티베트 승려들에게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감마 활동을 처음 측정했을 때 당황했던 이유입니다. 데이터가 모델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축소되고 완화되고 명상적 평온으로 재포장되었지만 실제로는 통제된 신경 강도였습니다. 당신은 집중력을 기르는데 몇 시간이 걸린다고 믿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 믿음은 평범함을 보호합니다. 승려들은 호흡이 신경계로 들어가는 가장 빠른 지렛대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고 의도보다 빠르고 의지력보다 빠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훈련되지 않은 마음이 감마 우세 상태에 너무 빨리 접근하면 정체성, 감정, 충동 조절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의식, 침묵, 시간 뒤에 숨겼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당신에게 직접 말하는 이유는 당신이 이미 주의 산만의 대가를 치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조각나 있습니다. 당신의 주의력은 수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생산성 시스템도 감마 동조성에서 벗어난 신경계를 고칠 수 없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평화가 아니라 통제와 함께 말입니다. 솔직하게 자신을 보세요. 당신은 게으르거나 절제되지 않아서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저급한 생존 루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얕은 베타 스트레스와 도파민 주도주의 산만 사이를 오가며 진동하고 있으며 회복할 만큼 충분히 깊이 떨어지지 못하고 고정될 만큼 충분히 높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고방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한계입니다. 모든 알림, 모든 스크롤, 모든 갑작스러운 주의 전환은 신경 타이밍을 깨뜨립니다. 뉴런은 발화하지만 함께 발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뉴런이 동기화되지 않으면 지능이 파편화됩니다. 뇌가 자신과 다투기 때문에 집중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한 네트워크는 새로움을 원하고 다른 네트워크는 안전을 원합니다. 또 다른 네트워크는 휴식을 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정렬되지 않습니다. 그 정렬 실패가 하루의 끝에 당신이 느끼는 진정한 피로입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경고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래 살수록 벗어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뇌는 아래로 적응합니다. 감마 활동이 약화됩니다. 전전투피질은 권한을 잃습니다. 당신은 자극과 명료함을, 바쁨과 발전을 혼동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노력, 카페인 또는 동기부여로 집중력을 강요하려고 하지만 노력은 화학작용을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의지력은 동조 상태에 들어가는 방법을 전혀 배우지 못한 신경계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명상이 현대인들에게 종종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손상된 호흡 패턴이 자동으로 복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얕은 호흡은 이산화탄소를 너무 낮게 유지하고 미주신경의 긴장도를 억제하며 피질 리듬을 흩뜨립니다. 호흡이 전혀 변하지 않으면 몇 년을 앉아 있어도 진정한 집중력을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승려들은 오래전에 이 위협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주의력이 붕괴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비효율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체성의 상실입니다. 당신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계 수준에서 제약이 제거될 때까지 그 위에 어떤 기술을 겹쳐도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감마파 호흡이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문제입니다. 이것은 고대의 침묵이 현대적인 도구와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수세기 동안 티베트 승려들은 그들이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상태를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면도날 같은 자각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음이 깜빡이지 않고 안정적이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명료해지는 상태, 방황도 없고 내면의 대화도 없고 감정적인 혼란도 없습니다. 오직 압박감 속에서의 존재감만이 있습니다. 서양 과학은 이러한 보고들이 상징적으로 들렸기 때문에 무시했습니다. 승려들의 두피의 정흑이 부착되고 그 신화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뇌파 기계가 기록한 것은 이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이고 높은 진폭의 감마파 활동이었고 종종 40Hz 이상으로 멀리 떨어진 뇌 영역에 걸쳐 동기화되었습니다. 전전두피질, 전대상피질, 시상 등이 단일 악기처럼 함께 발화했습니다. 이 패턴은 드뭅니다. 훈련되지 않은 성인에게서는 최고 통찰력이나 강렬한 문제 해결 중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승려들에게서는 지속되었습니다. 몇 분 동안, 때로는 더 길게, 휴식 상태에서 노력 없이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다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승려들은 다른 뇌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경계는 현대 실험실에서 이제 막 해독되고 있는 호흡주도 의식을 통해 훈련되었습니다. 통제된 저산소증, 이산화탄소 내성, 미주신경 조절, 이것들은 영적인 은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언어 없이, 하지만 무자비한 정밀함으로 정제된 생물학적 지렛대였습니다. 신경과학은 나중에 억제성 뉴런과 흥분성 뉴런이 타이밍을 맞출 때 감마 동조성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케스트라를 생각해 보세요. 악기들이 크게 연주하지만 동기화되지 않으면 소음이 됩니다. 빠르고 함께 연주하면 힘이 됩니다. 호흡이 지휘자입니다. 느리고 얕은 호흡은 타이밍을 파편화합니다. 특정 리듬 호흡은 그것을 압축합니다. 그 압축이 감마 유세를 강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려들이 외부 자극 없이도 극도의 집중력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들은 마음을 진정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마음을 조직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결코 신비롭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생리학적이었습니다. 눈에 잘 띄는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입에서 귀로 전해졌습니다. 완전히 기록된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신화가 끝나고 프로토콜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계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동안 영성을 잊으세요. 집중은 물리적인 사건입니다. 감마파는 당신이 더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뇌의 타이밍 회로가 정렬되도록 강제될 때 나타납니다. 주요 트리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정하는 산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산화탄소입니다. CO2는 노폐가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스터 조절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대 교육이 당신을 조용히 실패시킨 지점입니다. 얕고 빠르게 호흡하면 CO2가 떨어집니다. 혈관이 수축합니다. 뉴런은 효율적인 연료 공급을 잃습니다. 뇌는 소음으로 보상합니다. 그러나 CO2가 통제된 방식으로 증가하면 급진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뇌혈류가 증가합니다. 억제성 계제 뉴런이 정밀하게 발화하기 시작합니다. 미주신경은 제동 시스템처럼 활성화되어 뇌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안정화시킵니다. 안정성은 속도를 가능하게 합니다. 비유는 이렇습니다. 느슨한 볼트로 고성능 엔진을 작동시키려고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미주신경 조절 없이 작동하는 당신의 뇌입니다. 감마파는 혼돈 없이 긴장을 필요로 합니다.
호흡 유지와 리드미컬한 압력은 그 긴장을 만듭니다. 그들은 시스템에 약간의 스트레스를 주어 적응을 강제할 만큼 충분하지만 패닉을 유발할 만큼은 아닙니다. 이 스트레스가 신호입니다. 뇌는 동기화함으로써 반응합니다. 현대 신경과학은 시상문이 조여질 때 감마 동조성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상은 피질에 관련 없는 입력을 쏟아붓는 것을 멈춥니다. 감각 소음이 억제됩니다. 주의는 안쪽으로 수축합니다. 이것이 감마 상태에서 시간이 왜곡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더 많이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적게 처리하지만 극도의 정밀함으로 처리합니다. 승려들은 스캐너가 아니라 감각을 통해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경계를 느꼈습니다. 가슴의 따뜻함, 눈 뒤의 압력, 마음이 도망칠 곳이 없었기 때문에 위험하게 느껴지는 침묵. 서양 실험실은 나중에 이러한 감각이 감마 파워 증가 및 교차 영역 동기화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호흡이 정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압력이 너무 적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으면 편도체가 시스템을 장악합니다. 메커니즘은 좁고 정밀합니다. 그리고 일단 그것을 넘어서면 집중은 더 이상 당신이 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약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속도를 늦추는 지점입니다. 감마파 호흡은 점진적인 심리적 적응을 우회하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그것이 또한 제한되었던 이유입니다. 위험은 결코 물리적 손상이 아니었습니다. 위험은 불안정화였습니다. 감마 동조성이 너무 빨리 상승하면 뇌는 평소의 탈출구를 잃습니다. 감정 억제가 작동을 멈춥니다. 정신적 소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무엇이든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고대의 혈통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시간 제한이 존재했습니다. 3분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험을 통해 계산되었습니다. 그 시간을 넘어서면 CO2 수치가 계속 상승하고 시상문이 더 조여지며 변형애가 그 강도를 위협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편도체가 발화합니다. 패닉, 해리, 신체적 접지 상실. 이것이 호흡이나 환각제를 통해 우발적으로 감마를 유도한 훈련되지 않은 개인이 명료함 대신 종종 두려움을 보고하는 이유입니다. 현대 신경과학은 같은 경고를 확인합니다. 충분한 부교감 균형 없이 과도한 감마는 숙련이 아니라 불안 상태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감마는 칼날입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주의 산만을 잘라냅니다. 무모하게 사용하면 사용자를 해칩니다. 승려들은 훈련이 안전 메커니즘이었기 때문에 훈련을 강제했습니다. 지름길도 없고 자만심도 없습니다. 이것이 또한 당신이 이 프로토콜을 자극제와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카페인, 니코틴, 운동 전 보충제 모두 흥분성 부하를 증가시킵니다. CO2 보유와 결합하면 감마 동조성이 의존하는 억제 균형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측정되기 훨씬 전에 직관적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십시오. 제한은 신경계의 신뢰를 보호합니다. 3분에서 멈추면 뇌는 강도가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 신뢰가 나중에 더 깊은 접근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한을 무시하면 뇌는 자신을 방어합니다. 집중은 중단됩니다. 진행은 역전됩니다. 힘에는 항상 문이 따릅니다. 이것이 그 문입니다. 이제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명상도 아닙니다. 신경학적 시퀀스입니다. 이것을 주의 깊게 읽으세요. 작은 차이가 결과를 바꿉니다. 당신은 휴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정밀함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똑바로 앉으세요. 뻣뻣하게는 아닙니다. 척추는 길게, 가슴은 열고, 턱은 긴장을 풉니다. 발은 땅에 닿게 합니다. 눈은 부드럽게 감거나 약간 아래로 고정합니다. 자세가 중요한 이유는 척추 정렬이 미주신경 신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구부정하게 앉으면 신호가 새어 나갑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4초 동안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깊게는 아닙니다. 조절하며 가슴이 아니라 아랫갈비뼈를 채웁니다. 그런 다음 2초 동안 숨을 참습니다. 숨을 참는 동안 골반저와 아랫배를 부드럽게 조여 압력을 봉인하는 것처럼 합니다. 이것은 내부 저항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 코로 6초 동안 천천히 조절하며 내쉬는데 마치 안쪽에서 유리에 김을 서리게 하는 것처럼 합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숨을 완전히 내쉰 후 다시 2초 동안 참습니다. 이것이 한 주기를 완료합니다. 이 주기를 정확히 12번 반복합니다. 더도 덜도 아닙니다. 타이밍이 중요한 이유는 미주신경을 활성화 상태로 유지하면서 CO2를 점진적으로 높이기 때문입니다. 6번째 주기쯤에는 눈 뒤에 압력이나 미묘한 두개골의 윙윙거림을 느낄 것입니다. 반응하지 마세요. 반응은 동조성을 깨뜨립니다. 그 감각이 이름 붙여지지 않은 채 존재하도록 두세요. 마지막 주기에서 숨을 내쉰 후 참는 동작이 끝나면 절반만 들이마시고 10초 동안 참습니다. 이것이 잠금입니다. 이 숨을 참는 동안 혀를 입천장에 가볍게 대고 이마 중앙에 주의를 집중합니다. 상상이 아닙니다. 압력 인식입니다. 당신의 몸은 이제 감마창에 있습니다. 10초 동안 숨을 참은 후 천천히 숨을 내쉬고 정상 호흡으로 돌아갑니다. 수련을 연장하지 마세요. 감각을 쫓지 마세요. 천천히 일어섭니다. 최소 30초 동안 걷습니다. 시스템을 접지시킵니다. 이 전체 시퀀스는 3분 미만으로 지속됩니다. 의도적인 것입니다. 정밀함이 강도를 이깁니다. 올바르게 수행하면 마음이 비정상적으로 고요하고 명료하며 좁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것이 감마 우세입니다. 확언도 시각화도 없습니다. 오직 설계에 순종하는 생리 기능만이 있습니다. 이것이 설명된 대로 정확하게 작동했기 때문에 수세기 동안 살아남은 방법입니다. 이제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불확실성이 두려움을 만들고 두려움이 상태를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지도를 알면 신경계는 협력합니다. 약 30초쯤에는 극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만 단계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판단하고 의심하고 방황하려고 할 것입니다. 예상되는 일입니다. CO2는 이제 막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미주신경의 긴장도는 안정화되고 있지만 감마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포기합니다. 그들은 고요함을 실패로 오인합니다. 90초쯤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눈을 감고 있어도 시야가 더 선명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면의 대화가 얇아집니다. 이마에 미묘한 압력띠나 가슴에 따뜻한 팽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상문이 조여지는 것입니다. 감각 입력이 필터링되고 있습니다. 뇌파 연구에 따르면 호흡 타이밍이 정확할 때 이 단계에서 감마 파워가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최종 잠금, 즉 10초 동안 절반만 들이마신 채 참는 동안 상태는 안정됩니다. 시간이 압축됩니다.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사라집니다. 집중이 더 이상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강요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승려들이 인식하고 놓아주도록 훈련받은 순간이며 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여기서 살도록 의도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방문하고 통제된 상태로 돌아오도록 의도된 것입니다. 마친 후 후유증이 진정한 측정치입니다. 다음 30분에서 60분 동안 당신의 주의력은 고정된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평소에 당신을 분산시키던 작업들이 선형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감정 반응성이 떨어집니다. 의사결정이 선명해집니다. 이것은 플라시보가 아닙니다. 감마 동조성은 변형계의 소음을 억제하는 동안 전전두피질을 준비시킵니다. 나중에 불안감을 느낀다면 너무 과도하게 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면 타이밍이 엉성했던 것입니다. 정밀함은 일관성에서 드러납니다. 몸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뇌는 생각보다 먼저 감각을 통해 보고합니다.
이것이 당신이 신호를 읽는 법을 배우는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 환상을 제거하겠습니다. 이 상태는 승려, 동굴, 방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실행을 위한 것입니다. 적용 없는 감마는 낭비된 적응입니다. 이 호흡이 보존된 이유는 깨달음이 아닙니다. 압박감 속에서의 유용성 때문입니다. 프로토콜을 완료하면 창이 열립니다. 30분, 때로는 그 이상. 이때 당신을 압도하는 한 가지 작업을 합니다. 많은 작업이 아닙니다. 한 가지. 글쓰기, 공부, 전략계획, 복잡한 기술 학습. 멀티태스킹은 상태를 깨뜨릴 것입니다. 감마는 단일성을 요구합니다. 여기에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저항이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저항입니다. 평소 행동을 지연시키던 내면의 마찰이 단순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생각은 방향성을 갖습니다. 주의 산만이 나타날 때 그것들은 관련 없어 보이고 거의 이질적으로 느껴집니다. 이것은 전전두엽의 우세입니다. 시상이 의식에 도달하기 전에 소음을 필터링하고 있습니다. 이 창 동안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언어는 집중을 분산시킵니다. 메시지를 확인하지 마세요. 미디어를 소비하지 마세요. 뇌는 학습 단계에 있습니다. 감마 상태는 시냅스 결합을 가속화합니다. 지금 당신이 참여하는 것은 무엇이든 더 효율적으로 인코딩됩니다. 이것이 승려들이 이 상태를 암기와 정밀 예술과 결합시킨 이유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기준선이 변합니다. 신경계는 깊은 집중이 생존 가능하고 심지어 정상적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감마 버스트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호흡은 고군분투가 아니라 트리거가 됩니다. 이것은 신경 가소성이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이 수련은 당신을 차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당신을 단호하게 만듭니다. 차분함은 선택사항입니다. 통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제는 현대 생활이 당신에게서 조용히 훔쳐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그것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이제 도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저하는 지점이며 주저함이 단서입니다. 반복 없이는 지식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신경계는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하고 일관되게 노출되기 때문에 변합니다. 다음 7일 동안 이 프로토콜을 하루에 한 번 실행합니다. 2번이 아닙니다. 기분 내킬 때도 아닙니다. 한 번. 가능하면 매일 같은 시간에. 자극제나 소음 전에 아침이 가장 좋습니다. 이 일관성은 일주기 신뢰를 훈련시킵니다. 뇌는 문을 10시간을 배웁니다. 수련 중에는 결과를 평가하지 마세요. 평가는 상태를 무너뜨립니다. 당신은 뒤따르는 것만으로 성공을 측정할 것입니다. 평소에 피하던 작업을 완료했습니까? 평소보다 더 오래 주의력이 좁게 유지되었습니까? 감정 반응성이 떨어졌습니까? 이것들이 측정치입니다. 감각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하는 경고가 있습니다. 3일이나 4일째 멈추면 신경계는 부분적으로 적응한 다음 후퇴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 집중이 더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보호적인 철회입니다. 승려들은 이것을 알고 문 닫힘이라고 불렀습니다. 끈기는 그것을 다시 엽니다. 포기하면 강도가 안전하지 않다는 뇌의 의심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7일째쯤에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집중이 가능한지 묻지 않게 됩니다. 언제 그것을 사용해야 하는지 묻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가 힘입니다. 과대 광고도 믿음도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인지 상태에 대한 통제력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지도 메커니즘 그리고 한계를 주었습니다. 남은 것은 훈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동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것이 왜 숨겨졌는지 알았습니다. 질문은 당신이 그것을 사용할 것인가입니다.